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무죄 주장에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경찰 단계에서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검사 결과가 음성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인 대환의 마약팀 김도용 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께서는 자백을 해서 형량을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사례들과 판례를 통해 무죄 주장이 가능한 상황과 초기 대응 방법, 그리고 오히려 자백이나 수사 협조가 유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약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해서 이를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은 보통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마약과 무관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무죄나 증거 불충분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죄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겠죠.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가 현저히 불충분한 경우, 예를 들어 압수된 마약이나 투약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진술만 있거나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 대환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실질적인 물증이 없다는 논리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보강 증거도 미비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초기 대응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무죄 주장에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경찰 단계에서 아예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검사 결과가 음성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한 것을 본 적 있다 라고 목격 진술을 하거나 그 외에 관련된 정황 증거, 예를 들어서 거래 내역이나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계속해서 확인한 다음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도 의도적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학검증 결과 하나만으로 투약 여부를 단정짓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따진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로지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와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공범의 일방적 진술만 있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에도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 진술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대환에서 수행한 사건 중 공범의 진술만 믿고 수사기관이 다른 피의자를 기소하였다가 법정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거나 공범 자신이 환각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면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여 증거를 탄핵해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백이나 수사 협조가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마약 사건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끝까지 부인만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결국 반성 없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인지할 것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향이 결과적으로 형량을 낮추게 되는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백이나 수사협조가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범이거나 범행이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 단순 투약에 그친 경우에는 자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보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판결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벌을 유예해주는 매우 예외적인 결정입니다. 만약에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마약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했거나 모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경우에는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수집하여 어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명백한데 끝까지 발뺌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초기의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대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활의 의지가 있다는 점,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협조한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월 전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공적이라고 불리는 양형참작 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윗선을 밝혀내는 데 협조한다거나 함께 범행한 공범들의 추가 범죄를 진술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위 영향력 있는 큰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 판매책이나 단순 투약자에게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죄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선처 탄원을 해주거나 검찰에서 형을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팀이 맡았던 한 사례에서도 피의자가 본인의 투약 방법과 시기, 공급받은 경로를 상세히 털어놓아 수사에 기여한 점을 크게 어필해서 재판부로부터 형을 대폭 감경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마약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반대로 자백이나 협력이 유리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입증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겠지만 반대로 본인의 범행이 증거로 거의 입증된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괜히 가능성도 없는 무죄 주장을 고집하다가 중형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무죄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도 섣불리 자백을 해버리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그 선택을 가장 최적의 선택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셔서 반드시 결백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